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상악 제2대구치 발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감별 진단에서 이와 같이 전방부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엔테리어 디스크레판시라는 용어를 썼고, 후방부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포스테리어 디스크레판시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즉 전방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소구치를 발치해야 되겠죠. 그런데 후방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구치를 발치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소구치를 발치를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되는 경우에는 제3대구치를 발치할 경우에 이와 같이 치아가 8개 치아가 없게 됩니다. 그럼 구강 내에 배열하는 치아는 24개를 환자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데 이와 같이 구치를 발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28개 치아를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는 걸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환자는 이와 같이 구강 내에 가능한 한 치아를 많이 가지고 있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제3대구치 발치를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제2대구치 발치가 되겠습니다. 물론 제1대구치를 발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제1대구치는 특별한 경우에는 발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구치를 발치하는 경우에 첫 번째 우리가 치료의 옵션은 제3대구치 발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제2대구치 발치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기본이 되는 게 구강 내 이런 제3대구치를 사용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제3대구치의 모든 상태가 양호해야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증례에 있어서는 제1대구치를 발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1대구치는 심하게 충치 치료가 돼 있고 거의 신경치료까지 돼 있고 그 다음에 발치를 해야 되는 증례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 소구치를 발치하는 것보다는 이와 같이 심한 충치를 가지고 있는 제1대구치를 발치하는 것이 좋게 되겠습니다. 이때도 제3대구치 위치는 좋아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구강 내에서 28개 치아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 됩니다. 제2대구치 발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장점, 그 다음에 단점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제2대구치 발치에 찬성을 하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특히 상악의 제2대구치인 경우에 있어서는 교합에 그렇게 역할이 중요하지가 않다. 특히 측방으로 이계를 측방으로 움직이거나 전방으로 이동할 때 상악의 제2대구치 자체가 교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가 않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많은 증례에 있어서 이와 같이 제2대구치를 발치함으로써 교정치료가 용이하게 될 수가 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제3대구치의 맹출이 비정상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 또 하나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제2대구치 자체도 제3대구치보다는 우리가 중요한 4개의 구치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제2대구치 발치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럴 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제3대구치가 양호하게 맹출을 할 수 있냐 없냐를 우리는 먼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게 될 거예요. 이 환자인 경우에는 17번, 그 다음에 47번도 같이 발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18번, 48번이 맹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3대구치의 발육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제3대구치에서는 상악 제3대구치의 발육과 그 다음에 하악 제3대구치의 발육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퀸은 이와 같이 제2대구치를 발치한 다음에 75%인 경우에 제3대구치가 제1대구치와 컨택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상악의 제3대구치는 잘 위치를 하게 되지만은 하악의 제3대구치는 잘 위치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된다. 그래서 하악의 제3대구치인 경우에 있어서는 다시 장치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를 업라이팅과 다시 재위치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즉 상하계 제2대구치 발치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하하계 제2대구치는 주의를 해야만 되겠죠. 이렇게 제3대구치의 상태를 우리는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제3대구치에서 무엇을 그 다음에 셉에서 평가해야 될까요? 파노라마에서 평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제3대구치에 있어서는 크게 보면은 크기, 그 다음에 모양, 석회화된 정도를 평가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특히 많은 어떤 사람인 경우에 있어서는 제3대구치가 보이지도 않는데 제2대구치를 발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게 됩니다. 반드시 크기, 모양, 석회화, 그 다음에 경사도, 그 다음에 이런 제3대구치, 제2대구치가 맹출하는 단계를 보고 제2대구치를 언제 발치할 건지를 봐야만 될 것이에요. 이때도 셉을 볼 건지 파노라마를 볼 건지 우리는 봐야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은 파노라마 이미지 상에 있어서는 구치들, 모든 치아들인 경우에는 확대가 돼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송은 이와 같이 수직적인 확대는 이와 같이 상하계 구치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1.2배 확대가 돼서 보이고, 그 다음에 라우프 등은 이와 같이 수평적인 확대는 1.2 정도 보인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즉 파노라마 상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확대돼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셉에서 우리는 치아의 크기를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는 제2대구치 발치에서 제3대구치의 크기, 그 다음에 모양, 그 다음에 석회화된 정도를 평가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와 같이 크기나 모양이 석회화된 게 제2대구치와 그 다음에 비슷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게 바람직하게 되겠습니다. 그럴 때 기본적으로 상하계 제3대구치의 정상적인 발육 과정을 보게 되면은 상하계 제3대구치는 이와 같이 원심 쪽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근심 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돼서 정출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하계 제3대구치의 맹출은 이와 같이 근심 쪽으로 기대게 되면서 맹출을 하게 되겠죠. 특히 상하계 제3대구치의 맹출 방향은 이와 같이 다운워드, 포워드 방향이 돼요. 이렇게 맹출을 하면서 팁은 이와 같이 근심 쪽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보셔야만 되겠죠. 그럴 때 상하계 제2대구치 발치를 적응증이 언제가 되냐? 이때 제3대구치의 크기 및 모양, 여러 가지 석회화된 정도들이 정상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제2대구치어에 비해서 각도 자체가 30도와 45도 정도로 이와 같이 벌어져 있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스테리어 디스크레판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상하계 6번, 7번, 8번. 그래서 상하 6번의 메지알 서피스에서 이와 같이 PNS까지의 이 거리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거리가 짧고,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하계 6번, 상하계 7번, 상하계 8번이 교합평면과 이르는 각도가 60도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상하계 제2대구치와 그 다음에 상하계 제3대구치의 각도가 30에서 45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가장 좋다. 즉 이런 경우에는 상하계 제2대구치를 발치를 하게 되면 제3대구치는 장치를 붙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는 언제 발치하는 게 좋을까요? 제3대구치에 있어서는 치관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루트의 형성이 시작되는 시기가 좋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발치를 한다고 하면은 이것보다도 조금 더 지나고 나서 하는 게 좋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상하계 제2대구치는 어떤 상태가 되는 게 좋을까요? 상하계 제2대구치가 딱 막 맹출을 하려고 하든지 아니면은 금방 맹출하고 나서 발치를 하는 것이 좋게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상하계 제2대구치가 맹출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상하계 제3대구치가 루트가 발육이 시작되는 시기가 상하 제2대구치 발치의 적응 시기가 된다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발치 시기는 윌러인 경우에 있어서는 14.7세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3대구치, 제2대구치가 일반적으로 맹출하는 시기가 12세에서 14세. 이거는 사람들마다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계 제3대구치가 크치관이 형성되는 시기는 12세에서 16세.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맹출이 제3대구치가 맹출하는 시기는 3.1년 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상하계 제2대구치 발치 시기는 상하계 제2대구치가 맹출을 하고 한 시기가 제일 좋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하계 제2대구치를 너무 빨리 발치하는 경우, 너무 빨리 이 얘기는 높게 위치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제3대구치가 매복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는 이와 같은 상하계 제2대구치를 늦게 발치한 경우, 늦게 발치한 경우에 있어서는 상하계 제3대구치가 좀 더 내려온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제3대구치와 그 다음에 상하계 제1대구치 사이에 공간이 생길 가능성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티칼 또는 각도가 작은 경우에, 즉 7번과 8번의 각도가 작은 경우에는 약간 일찍 발치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각도가 큰 경우에, 특히 호라이전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발치를 늦게 하는 경우가 좋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하계 제2대구치 발치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상하 제3대구치의 상태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래서 상하 제3대구치의 크기, 모양, 석회화, 그 다음에 앵귤레이션, 그 다음에 맹출된 단계를 여러분들이 항상 평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떠한 부정교합인 경우에 우리는 상하계 제2대구치를 발치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이 오버젯이 큽니다. 클래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상하계 제2대구치를 발치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전방 위치한 상하계 전치혈을 후방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상하계 제3대구치는 잘 내려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구치를 후방으로 이동을 하기 때 우리는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많은 증리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클래스 2 전치부 총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전치부의 상악 전치의 각도 자체가 이와 같이 정상이거나 아니면 링거 버전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소구치를 발치하게 되면 상악 전치의 각도가 나빠질 수가 있게 되겠죠. 또 하나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상악의 전치가 레비어 버전이 되어 있어서 익세시브한 오버젯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 2인 경우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견치 관계를 체크를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상하계 제2대구치 발치인 경우에 있어서는 상하계 제3대구치가 아주 좋아야 되고, 두 번째 경우에는 현 안모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악 전치부에 있어서는 총생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증례가 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상하계 제2대구치를 발치함으로써 이런 발치 공간을 이용을 해서 상악 전치혈을 우리는 배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딱 맞는 증례에서만 우리는 상악 제2대구치 발치를 시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는 많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상악 제2대구치 발치를 알아야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는 상악의 제3대구치의 위치가 크기, 모양, 위치가 좋아야 된다. 이럴 때 상악의 제2대구치 발치의 금기증이 되겠습니다. 금기증인 경우에는 상악의 제3대구치가 작거나 형태가 이상있거나 그 다음에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상악의 제3대구치가 이미 맹출을 한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의 제2대구치보다는 이미 맹출한 상악의 제3대구치를 발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상하의 제2대구치와 제3대구치의 각도 자체가 25도보다 적은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서 상하의 제2대구치를 발치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제3대구치가 매복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경우는 현 안모가 좋아야 됩니다. 현 안모가 좋은 경우와 이와 같이 현 안모가 돌출입을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응증이 되지가 않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현 안모가 돌출입을 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하의 소고치를 발치할 가능성이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에 있어서는 총생이 거의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상하의 제2대구치를 발치했는데 하악에 총생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총생을 피다 보면 하악의 전치가 이와 같이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치료를 하다 보면 우리가 교합관계를 맞추기 위해서 2급 고무줄을 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2급 고무줄이라는 것은 하악의 전치혈이 약간 앞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악의 전치는 더욱더 레비어 버전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되겠죠. 이는 비심리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악 전치부 총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 전치부, 상악 제2대구치 발치는 적응증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악 제2대구치 발치의 적응증을 우리는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일 큰 게 첫 번째로 현재의 바람직한 측모를 유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악 전치부에 있어서는 총생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악의 발육 자체가 이와 같이 후방 위치한 리트로그나틱 스켈레탈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후방부의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이 부족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상하의 7번을 발치함으로써 하악이 전방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의 경우에 있어서는 2급 치료를 했는데 반응이 잘 안 좋은 경우, 하악이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클래스 2 비발치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발될 경향을 보이는 경우, 그 다음에 구치부에 있어서 엔테리어 컴포넌트 오브 포스가 심한 경우, 구치부의 엔테리어 컴포넌트 오브 포스가 크다라는 것은 치아가 더욱더 근심경사가 되어 있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될 것이에요. 일곱 번째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상악 제2대구치가 충치가 심하거나 그 다음에 카시피케이션이 덜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안 좋은 치아를 뽑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투베러스티브의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 뽑게 되겠습니다. 정은 이와 같이 클래스 2인 경우에 비발치 증례와 그 다음에 상악 제2대구치 발치에 대해서 감별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AB2 맨디블라 플랜을 ODI로 보고 그 다음에 팔라토 AB 플랜을 APDI로 봅니다. APDI 값은 크게 차이가 나질 않게 됩니다. 즉 ODI가 차이가 나겠죠. 즉 ODI가 차이가 난다는 건 무엇을 의미를 하게 될까요? 비발치인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서 보시면 ODI 값이 79도로 충분하지만은 클래스2 소고치 클래스2 상악 제2대구치 발치 증례에 있어서는 약간 작게 됩니다. 그래서 컨버리션 팩터가 150으로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이 얘기는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이 부족하게 된 걸 의미를 하게 됩니다. 소고치 발치 증례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맨디블라 플래닝글이 더욱더 스티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하악의 전치가 더욱더 레비어 버전 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상악의 제2대구치 발치인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웨징 이펙트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이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이 작은 경우, ODI 작고 APDI 작고 컨버리션 팩터가 작은 경우, 그래서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이 작고 또한 팔라탈 플랜 자체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얘기는 ANS는 약간 상방으로 있고 PNS 자체가 하방에 위치한 증례가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악의 제2대구치 발치는 우리가 2급 부정교합, 3급 부정교합 모든 경우에 우리는 적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2급 부정교합인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이 부족한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이
전방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상하계 제2대구치에 닿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하계 제2대구치를 발치하고 하악은 전방으로 나오게 하고 이를 상하근 전치혈을 후방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3급 부정교합인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 전치부에 총생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의 전치혈이 뒤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와 같이 상악의 제2대구치에 닿게 됨으로써 하악의 전치혈이 뒤로 못 들어가게 돼요. 또한 상악 전치혈을 필 때에도 이와 같이 총상악의 전치부 총생이 있는 경우에 상악 전치가 레비오 버전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의 제2대구치를 발치하게 되면은 이 발치 공간을 이용을 해서 상악 전치혈을 순축 경사를 최소로 하면서 우리는 총생을 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상악의 제2대구치를 발치한 경우에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치료 기간이 단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근심 경사도 된 상악의 제1대구치가 직립이 되니까 이와 같이 때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있게 되고, 또한 소구치 발치에 비해 있어서는 링괄 루트 토크를 덜 줘도 되겠죠. 그 다음에 더욱더 양호한 측면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상악의 제3대구치가 매복될 가능성이 감소가 됩니다. 또한 치료 후 재발의 가능성도 감소가 되겠죠. 특히 일곱 번째인 경우에 있어서는 소구치 부위에 발치를 안 하기 때문에 컨택 포인트가 더욱더 양호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상악의 제2대구치 발치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악의 전치부 총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상악의 제2대구치 발치한 경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겠죠. 즉 다시 말해서 상악 전치부 총생을 필 때에는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적응증이 되지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상악의 제2대구치를 발치하고 나서도 상악의 제3대구치가 매복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부가적으로 나중에 우리는 교정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게 되겠죠. 김은 이와 같이 상악의 제2대구치 발치 증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헌으로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로 보게 되니까 전후방적인 부조화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수직적인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미치더라. 특히 상악의 제2대구치 발치 증례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상악의 제1대구치가 더욱더 근심경사도 돼 있고 그 다음에 더욱더 정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악의 제2대구치가 더욱더 원심 쪽으로 경사도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즉 포스테리어 디스크레판시가 더욱더 심해져서 이와 같이 상악의 6번 자체가 정출이 되면서 근심경사도 된 증례가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이때 유지에서는 무엇을 우리는 고려해야만 될까요? 하악의 제2대구치와 상악의 제1대구치가 접촉이 되냐 안 되냐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상악의 제2대구치를 발치한 경우에 상악의 제3대구치가 맹출하려면 3년이 걸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3년 동안에 하악의 제2대구치가 이와 같이 정출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정출이 되게 되면 이급 관계가 더욱더 나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상악의 제2대구치와 그 다음에 하악의 상악의 제1대구치와 하악의 제2대구치가 접촉이 되는 것을 반드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 가철식 유지장치에 있어서도 하악의 제2대구치가 맹출하지 않도록 오클루잘 스탑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악의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약간의 총생을 보이게 돼요. 그리고 구치부들은 이와 같이 설축으로 경사도를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에서는 총생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죠. 그때는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것은
현재의 안모가 억셉터블하냐 아니면 돌출이 돼 있냐 평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양호한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상하계 제3대구치 위치가 좋으냐 지금 안 좋으냐. 만약에 좋다라고 하면은 상하계 제2대구치, 하악은 제3대구치 발치 치료를 여러분이 고려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